부동산의 부분이 아니라 네.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면 바로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비탄감 해준대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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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빚을 그렇게 막 탕감해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 5천만 원 이하 빚 다 탕감해준다고 그러면은 그 재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며, 그거 완전히 전형적인 통합 팽창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자산 가격이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올라갔구나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돈 값어치가 막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냥 네. 바로 이렇게 되는 가격이. 그래서 참 너무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게 정부가 뭐라고 또 천명을 했냐면은 세금으로 부동산 잡는 일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세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면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우리는 올린 적이 없어. 우리는 세금을 올린 적이 없는데 세금이 막 들어와.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돈 막 풀어대면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당장 5천만 원을 열심히 갚은 사람도 미칠 지경인 거고, 일단 나는 왜 미친 짓을 왜 하고 앉아 있을까? 그냥 나도 끝까지 버틸 걸. 이러는 굉장히 허탈감이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건 많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자산으로 바꿔놓지 않고 돈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만 지나보면 금방 그러니까 돈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다는 걸 너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될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양극화는 문제다라는 어떤 대중들의 합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세금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데 세금은 많이 걷지 않겠다라고는 또 해놓았고, 네. 그럼 또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거 주택가격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뭐 이미 말 나온 얘기지만 공시가 현실화, 공시지가 현실화 얘기가 바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세금을 매기는 그 기준을 올려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를 거의 기정사실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가주택을 좀 무리해서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초고가주택 같은 거, 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얘기하신 뭐 용산, 뭐 여의도, 목동, 뭐 강남 뭐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들의 초고가주택은 일단 좀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하고 네. 뭐 내년 네. 집값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뭐 일단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15% 정도 되는 그런 부동산들은 뭐 일단은 절대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 계속 계단식 상승을 계속한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량까지 팽창돼서 돈 값어치까지 떨어지는 이런 정책까지 하는 상황이면 진짜 완전히 기름 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는 매우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뭐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세금을 이제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좀 속도를 조절하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건 거의 이제 뭐 이건 필연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도 있고. 예. 그렇죠. 뭐가 많네, 돈이. 그렇죠. 진짜. 맞아요. 아니, 원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선거할 때부터도 그런 걸 계속 표방했었잖아요. 예, 그런 지원금 주겠다, 뭐, 청년 지원금 주겠다, 뭐,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하여간 돈을 계속 지급한다고 하는 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빚 한강까지 막 밀어붙일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얼마든지 이제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네. 아니 우리 집은 안 올랐는데요. 항상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수도권 외곽과 서울 일부 지역까지 해서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아까 15%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결국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고 그런 데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데들, 그런 데들은 일단 서울과 뭐 경기 남부권, 그리고 그 경기 남부권 중에서도 전철이 있는 곳, 닿는 곳, 요 정도 선이거든요. 그게 한 15%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 남부권이어도 역세권이 아닌 데들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거의 안 오르거든요. 그런 역세권이 아닌데 심지어 구축이다, 이런 데들도 안 오르고, 또 단지가 적다, 이런 데들도 다 안 오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데들은 앞으로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구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는 그런 아파트들만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하고 나머지 애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있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우리 입장에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성이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근데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데가 도대체 어디냐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이렇게 역세권, 준역세권 이런 데들 그리고 강남과 이제 접근이 용이한 데들 뭐 이런 데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데들의 단지들이 더 유난히 오르다 보니 그렇지 않은 데 단지랑은 차별이 이제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예, 그렇게. 그러니까는 역세권도 역세권, 준역세권까지는 이런 흐름을 좀 타고 가는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준역세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혀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길 하나 차이라도. 이제 그런 일들은 전 자꾸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사람들의 심리적인 거나 그런 생각들이, 아, 여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뭐 회사 출퇴근도 하고 뭐 애도 키우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만 가도 이제는 안 돼 거기는 힘들어 이럴 수 있는 이제 한계선이 이제 그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안에 범위에 들어온 데들만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보여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 사부님이 생각하는 준역세권의 기준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볼 때는 준역세권은 이제 역세권에서 이제 도보 15분까지는 이제 커버가 된다. 준역세권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역세권은 이제 도보 10분 내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시장은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즘 어떤가요? 분위기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전월세 시장도 뭐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 없어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 일단 뭐 전월세야말로 전형적으로 실수요 시장이잖아요. 뭐 거품이 일어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뭐 일시적인 폭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사실은 2+2 때문에 시장을 좀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이제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정확하게 수요 공급이랑 거의 맥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그런 필요한 곳에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전월세 시장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임대차 입법이죠. 옛날에 철회를 했습니다만 10년 계약갱신 얘기도 나왔었고요. 임대차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오히려 왜 그러냐면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호제를 해제해 줬잖아요. 저는 이제 뭐 그것이 뭐 실제로 이제 당연히 그 공식적으로 얘기는 않지만 저는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 선거를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은 대항마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항마로 사실은 제일 인지도가 높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과의 명백한 이제 색깔 차이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토호제를 해제해 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해제했더니 역풍을 맞은 거잖아요, 완전히. 해제했더니 더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까지도 포기하고 토호제 다시 묻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중도파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라고 보고 그런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서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2+2를 더 연장한다든지 길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 의미에서 중도파한테 크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미 2+2도 지금 많은 비난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시장을 왜곡했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명백하게 보였잖아요. 아니 한 번 임대차 갱신권 써가지고 4년 살게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4년 있다 왕창 오르는데 그럼 그 4년 후에는 어떻게 하란 말 이렇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너무 많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차라리 그냥 어차피 오를 거였으면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거에 걸맞는 데를 찾고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괜히 4년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더 왜곡되는 현상들을 만들어 놨다는 게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무슨 10년이니 뭐 2+2를 2번 한다든지 뭐 이렇게는 안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기 수요로 전월세에 지금 있는 분들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매수하셔야죠. 이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예, 당연히 매수해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 그런 이제 매수를 꼭 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고요. 지금 뭐 강세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꼭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세장이라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막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해도 살까 말까요, 사람들이. 네. 살까 말까. 근데 진짜 꼭 사야 돼요. 꼭 사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또 금방 그래요. 아니, 난 돈도 없고 지금 무슨 뭐 맨 압구정동 이런 데만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뭐 살 수도 없는데 꼭 사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본인의 자금을 가지고도 투자성 있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라인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꼭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다만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투자성도 있으면서 나의 생활 편의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살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회사는 어디고 뭐 우리 집 뭐 누구 뭐 이제 뭐 시댁은 어디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맞추려고 하고 내 돈은 요만큼이고 그리고 투자성 있는 거 이런 건 안 돼요. 그건 못 맞춰요. 그럴 때 그런 건 포기하고 그런 생활의 편의에 맞는 곳은 전월세로 살고 내 돈은 투자성이 있는 데에다 투자를 해놔라.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가 아니어도 뭐 소위 말하는 마포 20억, 뭐 18억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내 집 마련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일단은 뭐 서울에 살 수 있는 분들은 서울을 사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요거 하나만 또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서울의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경기 남부권의 구축 아파트, 그것도 이제 역세권, 준역세권까지의 경기 남부권의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낫다라는 걸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어떠냐면 이제 그냥 생각해 보셔도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의 구축 아파트, 똑같이 연수가 뭐 예를 들어 30년 됐다. 근데 재건축은 안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해보세요. 그럼 30년 됐고 서울에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 그 수도권에 있는 역세권, 남부권에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예요. 가격이 누가 비싸겠어요? 서울. 그 말할 것도 없잖아요. 서울이 당연히 비싸죠. 그렇죠. 똑같은 30년이라고 해도 서울이 당연히 비싸잖아요. 얼마큼 비싸냐면 약 한 2배 정도 비싸요. 네, 2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 2배 정도 비싼 것이 점점 격차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남부권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이제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경기 남부권이 실제로 생활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보다라기보다 서울에 있는 것과 같이 비슷하게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직장을 가기가 나쁘지 않고, 심지어는 쾌적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남부권 쪽에는 워낙 교통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서울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거에도 거의 불편함이 없거든요. 일단은 강남만 오면은 웬만한 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강남까지만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부권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소비자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근데 보니까 서울보다 반값이네?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물론 수도권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런 수도권 남부 쪽에 그런 역세권에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반값인 정도의 수준이니까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데 쪽을 자금이 좀 없으신 분들은 그런 데 쪽을 노려보면 충분히 투자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사부님 헷갈립니다. 누구는 영끌해서라도 어떻게든 엄마론 아빠론 써서라도 강남에 등기를 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건 아니어도 서울에 꼭 뭘 하나 사놓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기 남부 의외네요 또. 그래요? 근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영끌을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그렇게 하라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아까 내가 꼭 사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건 자기 능력에 맞는 대로 꼭 사라 이런 얘기고 능력이 있는데도 자꾸 미루고 이러지는 말고 꼭 사라라는 얘기지 굳이 뭐 무리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든지 시장이라는 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시련이 오는 때가 반드시 있을 수 있거든요. 일시적으로라도 뭐 갑자기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갑자기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 이럴 때 일단 영끌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충격이 엄청 큽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그러다가 못 버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니까는 영끌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지 마시고 본인의 능력에 맞는 좀 최대한의 자금 정도, 그 정도를 해서 본인의 거를 해도, 아니 거기서 또 키우고 거기서 또 키우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 뭐 부동산하고 뭐 하나 돈벌이 안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돈 모아서 또 키우고 이러면 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